것들, 딱 붙는 것들로 착용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안녕하십니까? 속위생이나 이런 것들 저는 때문에 부산백병원 감염관리실 파트장 최경환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염관리 교육이 실습하실 때 참고가 되는 유용한 교육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염관리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해 이전에는 원내 감염, 병원 감염이란 용어로 불리워졌으나 현재는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을 통칭하며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 근무자 및 병원 출입자의 감염까지 포함되어 보다 포괄적인 의료 관련 감염이라는 용어로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통상적으로 환자가 입원한 지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감염을 일컬으며 퇴원 후 14일 이내에 발생한 감염, 외과 수술 환자의 경우 퇴원 30일 이내에 발생한 감염, 이식이나 임플란트 삽입 시에는 삽입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감염 등도 의료 관련 감염에 포함이 됩니다.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병 이외에 또 다른 감염을 획득하게 되어 입원 기간의 증가 및 입원 비용 증가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만성적인 신체적, 신경학적 후유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 의료 관련 감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 관리의 일반적인 지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독 및 멸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은 매우 광범위하게 시술이나 수술, 처치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의료기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는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으로 오염되어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 적절한 세척과 소독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기구를 통해 미생물이 전파되고 인체에 직접 침투하게 되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의료기구는 한 환자에게 사용 후 재사용하지 않고 바로 폐기하여야 하며 재처리가 가능한 의료기구는 기구의 위험도에 따라 올바른 재처리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본원에서 오염원에 따라 의료기구를 중앙공급실에서 수거 시 일반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구의 경우 병동 내 세척실에서 효소 세정제의 침적 후 중앙공급실로 반납하고 법정 감염병 및 격리 환자, 다제내성균 환자 등 고위험 환자의 경우는 비닐에 넣어 오염이라고 표시하고 CJD 확진 또는 의심 환자의 경우도 비닐에 넣어 CJD로 표시하여 병동에서 효소 세정제에 침적하지 않고 중앙공급실로 반납합니다. 이후 중앙공급실에서는 일반 환자, 고위험 감염군, CJD 확진 및 의심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구를 자료에 있는 방법으로 세척, 소독, 멸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의료기구는 비위험기구, 중위험기구, 고위험기구로 분류하고 이는 손상이 없는 피부에 접촉하는 물품인 비위험기구의 경우 낮은 수준의 소독,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물품인 중위험기구의 경우 높은 수준의 소독, 무균 상태의 조직과 혈관계에 사용하는 물품인 고위험기구의 경우 멸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원에서 사용하는 소독제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소독제는 알코올, 포비돈, 2% 헥시타놀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손소독제는 알코올 손소독제 및 2%, 4% 클로르헥시딘이 포함된 소독 비누,
외과적 손위생 시 사용하는 물 없이 사용하는 소독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구 소독제의 경우 알코올 1% 염화 벤질코늄 제제인 HLD, C 디피실 등 아포균 접촉기구 소독에 사용하는 바이오 스팟 등이 있으며 내시경류의 소독은 사이덱스 OPA, 액토시드 PA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액, 체액, 분비물에 오염된 의료기구 사용 후 단백질 제거를 위해 최초로 사용하는 효소 세정제는 세니사임, 사이데자임 엑스트라, 엠파워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소독제는 락스, HLD, 바이오스팟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환경 소독이 가능한 소독 티슈도 사용하고 있으며 종류는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소독제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성분은 같으나 소독제 이름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위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위생은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고 의료 관련 감염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모르고 귀가 닳도록 듣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쉽지만 손버릇 들이기까지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손은 미생물 전파에 좋은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손위생을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방법으로 시행한다면 의료 관련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간혹 장갑을 착용하면 손위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장갑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있을 수 있으며 장갑 착탈이 중 손과 손목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장갑 착용은 손위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손위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위생은 2009년 WHO 기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손위생 시점은 혈압 측정 전, 환자 이송 전 등 환자 접촉 전 시점, 주사, 혈당 검사나 투약 전 등의 청결 무균 처치 전, 주사 후, 혈당 검사 후, 소변 비운 후 등의 혈액, 체액 노출 위험 후, 혈압 측정 후나 체온 측정 후 등의 환자 접촉 후 시점, 침상 정리나 환자 주변 모니터 접촉, 식탁, 상두대, 커튼 접촉 등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시점에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손위생 방법 및 시간의 경우 손위생 방법은 6단계를 정확히 지켜주시고 알코올 젤 사용 시 손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보통 20초에서 30초 이상 시행하도록 하고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손위생 시 비누를 묻힌 후 비비는 시간만 15초 이상 총 손위생 시간은 적어도 20초에서 30초 이상 시행하도록 합니다. 알코올 젤은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는 경우 보통 사용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젤이 마를 때까지 보통 20초에서 30초 시행하시면 됩니다. 알코올 젤은 병실 입구, 환자 침상 앞, 메트로 카트, 주사 조세 구역, 간호사 스테이션, 병동 내 비치된 각종 의료기구 등등 여러 곳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위생 방법은 다음 자료와 같습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은 눈에 보이는 오염이 존재할 때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하시면 됩니다. 비누를 묻힌 후 비비는 시간만 15초 이상 실시하여 주시고 총 손위생 시간은 보통 30초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손위생 방법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외과적 손위생과 시술장 손위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과적 손위생을 시행하기 전에는 모든 장신구, 예를 들어 반지나 시계, 팔찌 등은 제거하고 소매를 접습니다. 외과적 손위생의 방법은 먼저 흐르는 물에 양손과 팔을 적신 다음 소독 비누로 거품을 내어 손끝에서 팔꿈치 위 5cm까지 문지릅니다. 그 후 핸드 스크럽 제품을 꺼내서 거품을 낸 후 브러쉬 면을 이용하여 손톱 끝을 좌우로 15회 3개 문지릅니다. 손바닥 엄지부터 시작하여 손가락의 모든 면, 손등을 문지르고 손목에서 팔꿈치 위 5cm까지 3등분으로 나누어 10회씩 문지르고 같은 방법으로 반대편 팔도 문지르고 특히 팔꿈치를 3개 문지르도록 합니다. 그 후 핸드 스크럽 제품을 버리고 손끝을 위로 하여 흐르는 물에 헹구고 소독된 손과 팔이 불결되지 않도록 손을 팔꿈치보다 높게 유지한 채 수술방으로 들어간 후 수술상에 물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무릎을 굽혀서 타월을 잡고 손끝에서 팔꿈치 쪽으로 닦아 올라가며 다시 팔목 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시술장 손위생의 경우 첫 시술 전에는 외과적 손위생의 전 과정과 같고 첫 시술 이후 시술 전에는 내과적 손위생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손위생 전후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손위생 전 실시한 배양검사에서는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균이 자랐으나 손위생 후에는 균이 자라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처럼 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손위생을 바로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 관리를 위해 꼭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방법과 시간을 지켜 손위생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은 환자는 물론 내원객, 의료기관 종사자들 모두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방법을 격리라고 할 수 있으며 격리의 방법에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주의와
질병의 전파 양식에 따라 적용되는 전파 경로별 주의가 있습니다. 본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격리주의 표지는 격리실 입구에 부착하는 격리실 주의 표지 및 환자 침상에 부착하는 침상 주의 표지가 있으며 사용하는 표지들은 다음 자료와 같습니다. 환자의 검체 채취를 위한 검체 바코드 발행 시 우측 상단에 감염 정보를 알파벳으로 표시해 직원이 환자의 감염 정보를 미리 알고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표시 내용은 블러드, 컨택트, 에어본, 스탠다드의 첫 글자를 따서 B, C, A, S로 표시하고 있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격리 환자의 경우 전산 화면에도 표시되어 감염 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전산 화면상 주의 표지가 감염 또는 격리로 표시되고 있으며 이 정보를 클릭할 경우 포션 관리 팝업이 띄워지며 환자의 감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된 교육 자료, 격리 해제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의 방법은 표준주의와 전파 경로별 주의로 나뉩니다. 표준주의는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적용합니다. 전파 경로별 주의는 표준주의와 함께 미생물의 전파 경로에 따라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전파 경로별 주의를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전염력이 강하거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병원체에 감염 또는 진납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각 격리 지침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전파되는 질환에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떤 질환이라도 표준주의와 함께 적용합니다. 표준주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고 손위생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 보호구를 적절히 선택하여 착용하고 호흡기 예절을 지키고 적절하게 환자 배치를 하며 환자 치료기구 및 물품 관리를 합니다. 환경관리와 안전주사 실무, 세탁물 관리, 요추천자 시 마스크 착용, 직원 안전까지도 표준주의에 포함됩니다. 공기주의 또한 손위생을 준수하고 독실이나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음압을 유지하며 의료진의 경우 N95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합니다. 환자 이동 시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키도록 하고 공기주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이 있습니다. 비말주의 또한 손위생을 준수하고 독실이나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고 의료진은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하도록 하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인플루엔자나 풍진, 유행성 야선염 등이 있습니다. 접촉주의 또한 손위생을 준수하고 독실이나 코호트 격리를 하고 접촉 시 장갑, 가운을 반드시 착용하며 환자 개별 물품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소독하도록 합니다. 주변 환경의 청소 및 소독이 중요하고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VRE, CRE 등 다세내성균 또는 법정 감염병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주의도 손위생을 준수하고 혈액으로 전파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보통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HIV, 매독 등이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표지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 경로별 주의 시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시점에 맞게 시간과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표준주의와 함께 지키도록 합니다. 접촉주의 시에는 장갑, 가운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공기주의 시에는 N95 마스크를, 비말주의 시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전파 경로별로 필요한 보호장구 착용 시에는 환자와의 접촉 정도, 전파 경로에 따라 표준주의 및 전파 경로별 주의 지침에 맞는 보호장구를 선택하여 착용하도록 합니다. 개인 보호장구를 사용하실 때에는 일회용 보호장구는 1회 사용이 원칙이며 보호장구 사용 전 손위생은 필수입니다. 사용한 보호장구는 오염된 겉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벗고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즉시 폐기합니다. 보호장구를 벗은 후에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전 손위생을 실시하시고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얼굴과 마스크 사이 틈이 없도록 착용합니다.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 착용하시지 마시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지 말고 만약 마스크를 만졌다면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마스크 제거 시에는 끈만 잡고 벗은 후 손위생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접이형 마스크와 컵형 마스크의 착용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의 착탈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갑은 입구 부분을 잡고 양손에 잘 끼시고 벗을 때에는 겉면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쪽 장갑을 벗고 나머지 장갑은 손가락을 팔목 안으로 넣어 뒤집어서 벗으시면 됩니다. 올바른 가운 착용법입니다. 먼저 가운을 입을 때에는 손위생을 실시하시고 가운에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에 머리를 넣고 양손에 팔을 집어넣습니다. 엄지손가락을 거리에 걸고 등쪽 가운을 가능한 많이 겹쳐지도록 하여 허리끈을 묶습니다. 그 위에 장갑을 끼시면 되겠습니다. 일회용 가운을 벗으실 때는 양손으로 앞쪽을 잡고 당기고 목과 허리 부분의 끈을 뜯어서 벗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아서 장갑과 함께 벗으시고 오염된 바깥 부분이 안쪽으로 오도록 말아서 버리고 손위생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주사 실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사침 찔림 사고는 바늘 뚜껑을 다시 씌우다가 환자에게 주사하고 난 뒤 주사침을 버리다가 주사침을 사용한 후 정리하다가 주사를 삽입하다가 혈액을 빼내다가 혈액을 뺀 후 검체 용기에 담다가 주사 바늘이 들어있는 린넨이나 쓰레기를 치우다가 자주 발생합니다. 주사침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늘 뚜껑을 다시 씌우거나 사용한 주사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는 등의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사용된 바늘이나 칼 등은 병실이나 바닥에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주사 처치 후 주사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 용기에 즉시 버리도록 하고 바늘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꼭 주사 뚜껑을 씌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주사 뚜껑을 바닥에 놓고 끼우는 원 핸드 스크루 테크닉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위
자료처럼 안전주사 실무를 잘 지켰으나 실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찔림 또는 점막에 노출이 되었다면 찔림의 경우 노출된 부위를 흐르는 물에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베타딘이나 알코올로 소독한 후 실습병동 부서장님과 담당 지도 교수님에게 보고 후 학교의 지침에 따르시고 눈 또는 상처, 점막에 노출되었다면 병동 내 아이워시 스테이션으로 가셔서 사용 전 적절한 온도와 수압을 확인하신 후 위험물질이 튄 부위를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세척합니다. 아이워시 스테이션에서 분당 1.5리터 이상의 물로 15분 세척하시고 실습병동 부서장 및 담당 지도교수 보고 후 학교의 지침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찔림, 점막 등의 노출 시에는 즉시 실습병동 부서장 및 담당 지도교수님에게 보고하시고 학교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세탁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세탁물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오염 세탁물, 기타 세탁물로 나뉩니다. 오염 세탁물은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동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동물 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을 오염 세탁물이라고 하며 오염 세탁물 이외의 세탁물을 기타 세탁물이라고 합니다. 세탁물 수집 자료는 세탁과 소독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고 오염 세탁물 수집 자료는 기타 세탁물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유색 용기, 즉 붉은색이나 노란색의 오염 세탁물이라고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오염 세탁물이 있는 보관 장소에는 오염 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시급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 있는 경우는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새지 않도록 비닐에 넣어 오염 세탁물에 넣고 오만자가 사용한 세탁물 또한 비닐에 옴이라고 적은 후 오염 세탁물에 넣습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의 제5조에는 세탁금지 세탁물을 지정하고 있는데 세탁금지 세탁물은 바이러스성 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과 크로이츠펠트 약호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약호병 확진 또는 의심 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을 말합니다. 이로써 감염관리 일반 지침을 마무리하고 부위별 감염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지침뿐만 아니라 부위별 감염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요로 감염, 혈관 카테터 감염, 폐렴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치도뇨관 관리, 중심정맥관 및 발초정맥관 관리,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치도뇨관 경우에 삽입과 삽입 기간을 최소화해야 하며 삽입 시 무균수를 철저히 지키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합니다. 중심정맥관은 삽입 시 맥시멈 베리어 프리코션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피부 상재균 제거에 효과적인 알코올이 포함된 2% CCG를 사용하여 부위를 소독하도록 합니다. 삽입 후는 주기적으로 삽입 부위를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초 정맥관의 경우 삽입 일시를 기재하고 72시간에서 96시간마다 교환하면 되는데 보통 본원의 경우 3일에 한 번씩 교환하고 있습니다. 소액 세트 또한 72에서 96시간마다 교환하고 혈액 산물, 지질 제제의 경우 24시간마다 교환합니다.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관리는 30도 거상 체위, 브러싱 등 구강 간호를 실시하고 흡인 카테터 및 흡인용 생리식염수는 흡인 시마다 교환하고 있습니다. 삽입 기구 관련 자세한 감염 관리 방법은 다음 자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 감염 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삽입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 기간은 최소화합니다. 삽입 시에는 반드시 무균수를 적용해야 하며 유지 시에는 조작 전후 손위생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변백을 비운 후에는 배구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고 배구를 반드시 포켓에 삽입합니다. 소변줄이 꼬이지 않게 주의하고 소변줄은 배꼽 아래에 위치해 고정합니다. 소변백이 바닥에 닿지 않게 관리하고 이동 전 소변줄을 잠그고 이동하도록 하고 소변줄은 환자 몸에 잘 고정하도록 합니다. 소변주머니 관리 지침에 대해 환자 보호자에게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혈관 카테터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입니다. 중심정맥관 삽입 시 반드시 모든 과정에서 무균수를 준수하도록 하고 손위생 및 가운, 마스크, 장갑, 모자, 풀 드레이프 등 광범위 멸균 주의를 준수합니다. 말초 정맥관의 경우 카테터 삽입 부위에 삽입 일시를 자료와 같이 명시하고 72시간에서 96시간마다 교체합니다. 수액 세트의 경우 수액 세트 교체일을 수액 세트 상단에 명시하고 일반 수액 세트는 72시간에서 96시간마다, 혈액 산물, 지방 타객 수액 세트는 24시간 이내 교체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한 호흡기 치료기구 관련 폐렴 관리 방법입니다. 인공호흡기의 설킷은 7일마다 교체하고 클로즈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가습기에는 멸균 증류수를 사용합니다. 흡인 시 사용하는 개방형 흡인 카테터 및 흡인용 생리식염수는 흡인 시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고 폐쇄형 흡인 카테터는 24시간마다 교체합니다. 리서시테이터는 환자별로 개별 사용하고 같은 환자에게 사용한다면 매주 1회 멸균을 실시합니다. 감염 환자의 경우 1회용 리서시테이터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결핵 및 실습 시 개인 방역 기본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핵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결핵 발생률은 예전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4년 기준 환자 수가 약 1만 8,094명에 달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결핵 관련 용어를 몇 가지 설명드린 후 관련 내용을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성 결핵은 결핵균이 증식 등 활동을 하면서 몸에 병변을 일으키는 상태로 가래 또는 기관지 세척액 등 인체 유해물에 대한 항산균 도말, 배양 또는 결핵균 핵산 증폭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세균학적으로 확진된 결핵 또는 세균학적으로 확진되진 않았지만 증상이나 영상의학 검사, 조직학적 검사 등에 의해 주치의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하고 항결핵제를 투여하기 시작한 경우에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결핵은 폐실질에 발생한 폐결핵과 흉막, 림프절, 복강, 골격근 등 폐실질 이외의 기관에 발생한 폐외 결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립성 결핵의 경우 보통 폐실질 침범이 있고 많은 경우 실제 가래 항산균 배양 검사상 양성을 보여 폐결핵에 포함합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흉부 X선 검사 등의 결핵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용어 정리를 마무리하고 결핵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핵은 계절 인플루엔자로 오해하기 쉬운 증상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 증상이 심각해지면 결핵 환자로 확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핵과 계절 인플루엔자는 기침, 객담, 미열, 호환 등의 호흡기계 증상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2 내지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고 객혈, 식은땀, 호흡곤란, 가슴 통증, 무력감이나 피곤함, 체중 감소, 발열, 호환 등이 동반된다면 결핵을 의심해보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결핵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를 통해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감염되는 호흡기 질병이며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결핵 중 약 80% 이상은 폐에서 발병하는 폐결핵입니다. 결핵 치료의 핵심은 정확한 용량의 결핵약을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며 치료 경과 및 결핵약 부작용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객담 검사 및 흉부 X선 검사 등을 실시하여 경과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결핵 초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는 자료와 같이 첫 2개월은 이소니아지드, 리판핀, 에탄부톨, 피라지나미드를 복용하고 이어서 피라지나미드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를 4개월 복용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초치료에 실패하여 재치료하는 경우 결핵균의 내성 양상에 따라 2차 약을 복용해야 하고 치료기간은 방법에 따라 6개월에서 20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치료 약제를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핵은 공기로 전염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치료 초기 전염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직장 출근 등교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시작하면 전염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초치료의 경우 2주 이상 결핵약 복용 시 대부분 전염력이 없어서 직장, 학교에 복귀가 가능하나 환자의 증상과 병의 중증도, 약제 내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이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장, 학교에 복귀 시기는 진료의사 및 관할 보건소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결핵 환자가 사용하는 수건, 식기류 등 생필품이나 음식 등을 통해서는 전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음식을 같이 먹거나 흡수하는 것 등의 가벼운 신체 접촉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침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며 체중 감소, 피곤함, 미열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보건소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평소 기침, 재채기를 할 때에는 호흡기 에티켓을 잘 지키도록 하고 손위생 및 마스크 착용도 신경 쓰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시 준수해야 할 개인 방역 기본 수칙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중 몸이 아플 때에는 가령 발열, 오한, 열감,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폐렴, 호흡곤란, 몸살이나 근육통, 두통,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실습을 중단하시고 실습병동 부서장님과 담당 지도 교수님께 연락하시고 가정의학과 진료를 본 뒤 코로나나 독감 검사 등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나 독감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고 증상이 소실된 경우 다시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증상 시에는 주변 사람과 만남을 삼가하시고 집안에 사람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와의 접촉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거리두기 관련 내용입니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나는 사람과 악수 혹은 포옹 등의 신체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손위생 및 기침 에티켓 관련 내용입니다.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 후 손위생을 실시하여 주시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을 가리는 등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해 주시고 마스크도 방법에 맞게 올바로 착용하여 주십시오. 위 세 번째 수칙과 함께 주기적 환기 및 환경 청소 및 소독도 신경 써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탈의실, 엘리베이터 안 등 밀폐된 장소에서는 음료, 음식물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다중이용시설, 특히 노래 연습장, 클럽, 목욕탕, 카페, 식당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장소는 출입 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원 실습 기간 중에는 타병원 실습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염관리 관련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염관리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